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저희 의뢰인은 이 채권 관계에서 면책시키고 돈을 청구하지 않고 친형이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의 어떤 합의서를 쓰게 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천 변호사입니다. 오늘 실제 사례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는 시간이고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채무자분들 중에서 가족분들이 혹은 지인이 명의를 빌려가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하는 사업은 아닌데 명의를 빌려줬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채무자가 한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과정에서 채무자 명의로 이제 대출을 일으키고 채무자 사업자로 이제 뭐 결제 같은 것도 나가기 때문에 카드 대금도 부담을 해야 되고, 또 거래처랑 계약할 때 계약서를 채무자 명의로 쓰기 때문에 거래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세금도 채무자를 쫓아오게 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개인 회생 절차에서도 쉽게 볼 수 있지만 형사적인 책임으로 좀 비화되기도 하는데, 오늘 설명드릴 케이스는 이제 가족이, 친형이 이제 저희 의뢰인의 명의를 빌려가서 사업을 하고 저희 의뢰인이 좀 채무를 떠안게 된 그런 케이스이고요. 이거 좀 어떻게 해결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이 지금 친형한테 명의를 빌려주기 이전에는 대출도 없었고 굉장히 이제 자급자족 하시면서 잘 지내오셨어요. 뭐 특별한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이제 신용 점수도 이제 괜찮았고요.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친형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되신 거죠. 안 되면은 이제 신용이 떨어지게 되고, 근데 동생은 신용이 지금 좋죠. 자급자족 하시면서 뭐 벌이 안에서 생활하시고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생분한테 부탁을 한 거죠. 대출을 좀 받아서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됐는데, 이제 뭐 당연히 거절을 했는데 집안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집안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이제 가족이 사업 좀 하는데 도와줘라, 그리고 이제 뭐 문제 생기면은 형이 책임지겠지. 집에서도 부모님도 좀 그렇게 하고 하니까 부득이 이제 이분이 은행에서 대출을 한 3,700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형한테 전달을 하고 대출금이 들어온 그 계좌를 그냥 아예 줘요. 아울러 이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인감 도장을 또 요청을 해서 인감 도장도 좀 교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조금 쎄한 느낌이 있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이제 독촉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독촉이 오게 되고 내용 증명을 결정적으로 하나 받게 돼요. 결국에는 의뢰인 명의로 사업이 진행됐고 거래 대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지급을 해라. 하지 않으면은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 증명을 받게 되고, 뭐 실제로 소송도 진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위를 살펴보니까 친형이 동생 명의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채무가 발생해 있던 것을 알게 되었고요. 친형도 사업을 과거부터 해오면서 좀 성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파산 직전의 그런 상황이라서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채무자 앞으로 떨어진 빚이 4억 원 정도였고, 그래서 요거를 해결을 하고자 이제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차근차근 하나씩 좀 설명드려보면은, 이분이 이제 소득 자체는 200만 원이었어요. 그 월 평균 가용 소득은 56만 원 정도로 잡았고, 그렇게 해서 변제 계획안을 짰어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보정이 나오게 돼요. 보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한번 볼게요. 보정 나온 거. 금융거래 내역 중에서 친형에게 이체한 금원은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십시오. 그 아까 전에 대출을 받아서 그냥 계좌 줬다 그랬잖아요. 친형한테 쓰라고 사업상. 친형이 이제 사업상 그 계좌를 쓰신 거예요. 쓰면서 돈이 이제 친형한테 나가고 뭐 친형한테 돈도 들어오고 막 계속 그런 거래가 복잡하게 있어요. 그 계좌 안에서. 근데 그 계좌는 사실 채무자는 그냥 친형한테 형 쓰세요 하고 주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계좌가 이제 이미 막 거래가 친형이랑 복잡하게 찍혀 있었던 거죠. 금융거래 내역 중에서 친형한테 이체한 금원은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이런 게 이제 나왔던 거고, 물론 이제 대출 받아서 전달한 금원도 해당 사항이 있겠죠. 뭐 그렇게 됐었고, 파랑 진술서에 의할 경우에 채권번호 9번 10번을 제외한 모든 채권은 친형이 신청인의 명의를 차용해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신청인의 이름으로 발생시킨 채무입니다. 위 명의대여 사항과 관련해서 신청인이 취한 법적 조치를 소명하고 관련된 채무의 50%는 친형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므로 재산 목록에 기재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하세요. 아까 전에 친형이 발생시킨 채무가 4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 50%를 청산가치로 넣게 되면 2억 원을 청산가치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회생 진행을 할 수가 없죠.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제 그 법원의 보정이 영 틀리냐?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어쨌든 친형한테 받아야 될 돈이 있기는 하잖아요. 친형이 어쨌든 사업한다고 가져가서 쓴 돈이고 채무자한테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그럼 채무자는 친형한테 받을 돈이 있고 그건 재산이 맞긴 하거든요. 그걸 이제 반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친형한테 형사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민사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를 소명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친형의 사정은 뻔히 아는 거죠. 돈이 없어요. 요 보정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죠. 청산가치만 이제 억이 넘어가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건을 좀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했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한번 다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세금하고 4대 보험료 미납하신 거 그러니까 형이 뭐 미납한 거죠. 의뢰인 명으로 그게 한 2,500만 원 돼요. 이거는 못 다퉈요. 이건 어차피 못 다투고 그다음에 금융권에서 대출금 받은 게 채무자 명의로 대출 받은 게 5천만 원 되는데 그것도 뭐 사실 다투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래처 채무가 한 3억 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친형이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동생 명의로 해서 발생시킨 게 3억 원이고 거래처는 3억 원이라는 채권이 있다라고 갚으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달라 친형분께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좀 설명이 좀 잘 안 되는 상황이었고 잘 검토를 해보니까 오히려 이게 거래처도 사실은 친형이랑 거래를 한 거지 이 의뢰인은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사정들이 좀 발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문서 위조인 거죠. 의뢰인의 명의를 가져가서 계약서를 쓰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이제 좀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게를 하면서 이제 관리비 미납한 게 한 5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크게 매장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거래처 채무랑 좀 연관해보면은 굉장히 좀 이상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처 채권자랑 그다음에 친형하고 이제 제가 소통을 좀 해서 이게 사실상 그 사업 주체가 의뢰인이 아닌 거는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민사소송 하시면은 이거 받을 수 없는 돈이고 물론 채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좀 형사적으로 좀 문제될 소지가 있을 뿐더러 지금 이제 개인회생 들어갔기 때문에 전액 못 받습니다. 외려 이거 좀 채권 관계를 분명히 하면서 친형이 발생한 사업했던 거고 하니까요. 그래서 친형이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합의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설득을 했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정산 합의서를 작성을 하기로 했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합의서 초안을 써서 전달을 했어요.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저희 의뢰인은 이 채권 관계에서 면책시키고 돈을 청구하지 않고 친형이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의 어떤 합의서를 쓰게 된 겁니다. 본사건 임대차 계약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친형이 어쨌든 임의로 체결을 했기 때문에 정산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미납 차임, 인테리어 지원금, 원상복구비, 미납 관리비 등에 대해서 일체 책임을 채무자는 모두 면하고 채권자의 관계에서 채무자는 어떤 채무도 부담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해서 이제 확인서를 이제 썼고요. 그래서 이거를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견서를 썼죠. 정산합의서 썼다라고 해서 사실 끝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제 형한테 또 간 대출금이나 이런 것들도 청산가치에 놓게 되면 그 대출금이 한 5천 정도 되고 했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하는데 청산가치가 커서 진행이 어렵거든요. 의견서를 볼게요. 일단 친형이 채무자 명의로 사업 운영했다라는 걸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시신청서에 첨부한 채무증대 경위서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채무자는 경제활동을 시작한 이후 별다른 대출 없이 성실하게 일하고 소득 안에서 자급자족하며 생활하던 자입니다. 근데 이제 채무자의 친형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데 2024년 사업상 어려움이 있어서 채무자한테 자금 지원을 요청했고 단호히 거절했지만 친모 또한 채무자를 설득하며 도움을 요청해서 부득이 채무자가 대출을 받아서 친형한테 전달하고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위 과정에서 이제 채무자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친형이 채무자 동의 없이 사업자 등록했고 대규모 매장을 오픈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단 배경이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친형으로 인해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을 파악한 채무자는 지속적으로 친형한테 책임을 추궁했고 친형은 거래처에게 부담하는 인테리어 지원금 반환 채무 그 다음에 관리비 채무는 내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하였고 이 채무, 이 금액이 뭐 대략 한 3억 5천 정도 되는데 전체 채무 4억 원 중에서 이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상회하기 때문에 채무자로서는 친형을 형사 고소하기보다는 친형을 잘 회유해서 요거를 가져가도록 하는 게 더 좋은 해결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사유를 단절시키고 고소하고 윽박지르기보다는 잘 회유해서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사법 절차 안 취했는데 안 취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협의해서 잘 끌어내기 위해서 형사 절차 안 밟고 민사소송도 진행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형이 국세 체납 때문에 지금 주거지에도 압류가 되어 있고 이분도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 실익도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친형 거주지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도 첨부를 해서 제출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6년도 3월에 채무자 면책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요 어떤 배경 하에 좀 상황을 보정 권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전에 친형한테 이체한 거 청산가치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채무자의 계좌는 친형이 사업상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계좌에서 이루어진 금원의 입금과 출금 내역은 채무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친형이 적자인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본인 자금을 은행에다가 넣었다 뺐다 하는 정황들이고 요렇게 이제 돈이 없으니까 돈을 넣어서 직원들 급여 해결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형한테 나간 돈과 친형이 그 계좌로 입금한 계좌 금원을 살펴보면 입금한 금원이 더 많습니다. 입금한 금원이 더 많기 때문에 출금한 금원을 어떤 청산가치에 넣을 수 없습니다. 이 입금한 게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손해가 전혀 아니에요. 친형이 돈 더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입금 금액과 출금 금액을 정리해보면은 입금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출금 금액 청산가치에 넣는 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형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청산가치에 넣으라 그랬죠. 아까 전에 친형이 3억 5천 정도 채무를 가져가기로 했잖아요. 이 사정을 좀 설명을 하면서 손해배상 채권을 이제 인정을 해서 엄격하게 인정을 하면 4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엄격하게 인정해서 50%를 잡으면은 채무자 청산가치가 2억 원인데 이거는 사실은 개인회생 하지 말란 뜻 아닙니까? 그래서 청산가치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친형도 이거 돈 못 줘요. 지금 4억 원 이거 지금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파산 절차 검토하고 매우 공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정산 합의서를 통해서 3억 5천 친형이 가져갔잖아요. 여기 채무자 면책시켜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사정을 좀 고려해서 지금 50% 잡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 2억 원이거든요. 근데 이 3억 5천을 가져갔으니까 사실 친형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일단 다 한 거고 이 부분을 좀 해량해 주십시오. 좀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청산가치에는 좀 반영하지 않고 이미 좀 상당 부분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정산 합의서를 썼죠. 근데 정산 합의서를 썼는데 제가 보는 앞에서 쓴 건 아니에요. 저는 합의서만 전달 드렸고 의뢰인이 받아서 친형한테 전달하고 친형이 써온 건데 근데 이게 사실은 친형이 그거 채권사랑 협의 안 하고 그냥 써가지고서 썼어 라고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의 대리인은 채권자한테 이거가 진정하게 성립이 된 건지 진짜 채무자를 면책시키러 협의해 본 건지 개별적으로 컨택해서 제가 직접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정리된 게 확실해지면은 그때 이를 반영한 채권자 목록을 수정해서 신속하게 수정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내용까지도 같이 제출했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거 중간에 껴서 합의 절차를 좀 매니징하는 과정에서 보정 대응을 빨리 좀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보정 연장도 2번이나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연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합의됐고 합의서가 진정하게 체결된 건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제가 넣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런 걸 낸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개시 결정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당초에 월 평균 가용소득, 그러니까 월 변제금이 56만 원 정도였는데 월 변제금 72만 원으로 인상됐어요. 요거는 사실은 요 내용 때문이 아니라 별개로 이제 조세 채권이 있었죠. 아까 전에 형이 세금을 막 발생시켰잖아요. 그 세금을 변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떤 좀 변제 관련된 내용 때문에 변제금이 증액되기는 했는데요. 이게 보시게 되면 청산가치가 2,200만 원인데 종국적으로 개시 결정 당시에 청산가치는 3,200만 원으로 방어를 했어요. 법원의 보정 내용대로랐으면 청산가치는 한 2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당초에는 이제 원금의 변제율이 7.85%였는데 이제 개시 당시에는 원금의 54%를 변제하는 걸로 변제율도 크게 상승했죠. 왜 그러냐면은 3억 5천에 해당하는 채권이 빠졌으니까. 채권자 목록도 신청 당시에는 총 채무액이 4억 2천만 원이었는데 개시 당시에는 7,800만 원으로 감소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개인회생 사건이 보정대응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 사건에 들어가서 풀어야 되는 경우들이 꽤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보정은 나왔고 그 안에서 해결을 하려면은 좀 협의를 해서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배경상. 그래서 이제 직접 소통을 해가지고서는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산 합의서를 썼고 그걸 통해서 보정대응을 하고 논리를 세운 그런 과정이에요. 개인회생이 단순히 이제 서류만 가지고 뭐 채무자의 소득 얼마, 재산 얼마, 최저생계비 얼마 빼고 가용소득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가는 사건도 물론 있지만 이런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풀어야 되거든요. 이거 만약 풀지 않았으면은 청산가치가 2억 원이면 이거 개인회생 그냥 하지 말라는 취지예요. 개인회생 못하고 파산도 안 되죠. 소득이 있으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적극적으로 풀지 않으면은 변제금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데 사실상 낼 수 없는 변제금으로
인가결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인간 받았는데 뭐 변제금 못 내면 폐지되겠죠. 근데 어쨌든 뭐 대리인 사무실에서는 인간은 받았으니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상 그거는 그냥 실패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처럼 어쨌든 대리인이 들어가서 풀고 해결을 하면은 다양한 형태의 어떤 해결 방법이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어떤 채무자처럼 명의를 빌려줘서 채무가 발생한 경우는 굉장히 사건이 어려워요. 형사적인 이슈도 같이 껴있고 어쨌든 받을 돈도 있기 때문에 청산 가치도 크게 불어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사한 사례로 좀 고민이 많으시다면은 상담 요청 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사례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